비서구 국가 중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 일본, 같은 문화권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은 유일한 국가 조선. 일본만 근대적 개혁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894년에서 1895년 청일전쟁의 일본인 사상자 14,000명, 1904년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일본인 사상자 22만 명, 1914년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일본인 사상자 1250명, 1937년 중일전쟁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 사상자 310만 명, 1894년부터 1945년 일본인 총희생자 333만 명.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해온 일본 근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전쟁에 미친 사무라이, 위험을 보고도 멈추지 않는 불나방. 확실한 것은 일본 근대사는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청일전쟁으로 시작한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는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 2방을 맞고서야 폭주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했을까요? 혹시 원래 민족성이 호전적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제1,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독일도 민족성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까요? 하지만 엄청난 사상자가 생긴 세계사의 참화를 민족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허망하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근대사가 이렇게 전쟁으로 얼룩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본은 왜 영국, 프랑스 등 좀 온건한 제국주의 국가를 닮지 않고 하필이면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난폭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영국, 프랑스와 다른 일본, 독일, 이탈리아만의 공통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후발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선발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인 없는 국가들을 큰 힘 들이지 않고 자신의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죠. 하지만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미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지구상의 식민지를 거의 모두 차지한 이유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거의 만들 수가 없었죠. 이 같은 조건에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는데요. 바로 기존의 식민지를 재분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식민지를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재분할이란 바로 전쟁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전쟁을 많이 한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 경제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일본 근대사의 특이성 그리고 조선 식민 지배의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 자본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서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경비 마련을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통한 산업화를 연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자본주의가 발전했고요.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충격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일본 제국주의를 서양 제국주의 사생하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던 지방분권적인 280개의 번이 철폐되고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을 빼고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세력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이 공건체제인 막부의 급격한 해체와 근대적인 중앙집권화의 동력이었죠.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근대적인 중앙집권 국가 권력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조선은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왜 일본만 달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이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나라여서 외부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본 역사에서 외부 침략은 13세기 몽골이 유일했습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도 1600년 세키가라 전투가 끝난 이후 외도막부가 수립되고 나서 250년이 넘게 전혀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에게 1840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정작 패배를 당한 청나라와 그 제국인 조선은 또 하나의 변방 오랑캐의 소란 정도로 아주 하찮게 생각했었는데요. 일본은 극도의 과장된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때 페리 증기선이 나타나서 그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공포감만으로 일본 근대의 성공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세국 정책을 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과장된 공포감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이 서양 침략 세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역동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